자, 오늘 수업은 속도랑 가속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고 그냥 요거 이제 변화량 따지는 건데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속도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단위 하나만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속도라고 하면은 단위 중에 뭐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속도계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 나오죠. 요거 의미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보시면 자,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시간당 거리 이렇게 된 거죠. 시간에 따른 시간당 거리입니다. 속도는 그래서 시간당 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속도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속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게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에 탔을 때 그 차 속도계에 나오는 속도 있죠. 이건 순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순간의 속도. 근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300km 떨어진 어느 지점을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300km 떨어진 지점까지 가는데 총 시간이 5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시간당 60km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평균 속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에서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량. 근데 뭐에 대한 변화량입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시간에 대한. 그래서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거리의 변화량을 보는 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고 그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고 있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순간 속도라는 거 있죠. 그 순간순간의 속도. 그 순간순간의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은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겠죠, 당연히.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고 그 순간 변화율이니까 미분 계수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어떤 거리가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겁니다. 즉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거리의 변화율을 볼 건데 그걸 시간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개념에 좀 보게 되면은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율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 대한 위치, 이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네요.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위치의 차이가 거리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거리가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그 거리의 변화량을, 즉 x의 변화량을 보는 건데 이 dx라는 표현은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표현은 이과 학생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중요한 표현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걸 시간에 대해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을 한번 쭉 볼게요. 책을 쭉 보면 여기 순간 변화율 여기 있죠.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통 V로 나타나는데 벨로시티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뭘 쓰고 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있죠. 요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ft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가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라고 나타내져 있죠. 그럼 가속도라는 개념을 볼게요. 가속도. 가속도는 요 밑에 나와 있는데, 가속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속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속도를 100km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순간 속도가 100km였다가 뭐 앞차를 추월하려고 갑자기 120으로 속도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20 정도의 속도의 증가가 보이죠. 그때 그 20 정도의 증가한 양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가 변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변한 게 속도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한 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accel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A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요 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오면 그거를 여기 조금만 첨언을 할게.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시간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시간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게 되면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속도라는 게 나오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분에 이걸 똑같이 할 건데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속도를 적분해 속도를 내는 거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일단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적분 가서 조금 더 많이 배울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자, 약점 휘어잡기에는 속도와 물체의 운동 방향인데 이게 속도라는 개념이 그 몇몇 학생들은 아마 기하를 했을 테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량으로서 벡터량을 의미합니다. 벡터량. 벡터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양과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라는 퀀티티라는 거랑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렉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속도는 부호가 있어요. 속도라는 것도 그렇고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간다를 우리가 이쪽으로 정의를 했다면은 이 앞으로 가는 거에 속도가 한 3이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 3으로 표현이 되고요. 뒤로 가는 건데 속도가 2더라.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아셔야 되는 게 물체의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하냐면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요. 그래서 약점 휘어잡기에 이렇게 운동 방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그지?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 보게 되면은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요 개념들.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만. 여기를 여러분들이 매우 잘 보시고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풀릴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뭐 길이의 변화량, 넓이의 변화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길이의 변화량과 넓이의 변화량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요즘 수능에선 찾아보기 좀 힘들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에 대한 얘기들은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되겠고, 뭐 근데 지금 뭐 내신이니 뭐 수능이니 아직 결정한 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시각에 대한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먼저 우리가 배울 개념들부터 먼저 좀 볼게요. 요 개념 콕콕에 있는 문제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개념만 이해를 하고 나면. 자, 이런 얘기야. 원점 출발했대. 출발이 원점이네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점 P의 시각에 따른 위치가, 자, 시간을 많이 변수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영어로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T를 많이 써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란 것만 여러분이 면밀히 살피시면 돼요. 제가 아까 공부는 간단한 개념으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요 개념으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위치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나온다. 속도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 나온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문제는 풀립니다. 여기서 뭐 하라 그랬냐면 위치에 대한 식 나와 있으니까 t가 2일 때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식이 지금 2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18t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치는 여기다 그럼 뭐 t는 2를 그냥 대입하면 바로 위치가 나와요.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이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t는 2를 대입하면 위치에 대한 식을 한 번 미분했으니 얘가 뭐가 됐다? 속도에 대한 식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t가 2일 때 이 속도와 가속도는 얼마니? 그럼 t가 2일 때 여기다 2 대입해라. 그럼 속도 나온다.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해라. 그럼 뭐가 나온다? t가 2일 때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밑에 문제를 또 볼게요. 밑에 문제는 자, 방금은 어떻게 했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죠. 즉 좌우로 움직이는 점들이었습니다. 수직선은 이렇게 좌우로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가는지 여기로 가는지. 근데 2번 문제는 보게 되면은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올린 t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면이 이렇게 있고 수직으로 던져 올린 이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하로 움직이는 거. 그게 수직선 위면 좌우고요. 수직 방향으로 공을 던져 올렸다. 그럼 상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 되게 간단해요. 이과 나중에 이제 좌표 표면 위로 움직이는 것까지 볼 건데 그 내용 그것도 내용이 되게 적어요. 어차피. 볼게요. 높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지.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중력 가속도가 9.8m/s 배웠습니까 혹시? 9.8m/s? 중력 가속도 G. 이것 때문에 주로 여기서 OT 제곱 되게 많이 써요. 이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이거 따로 주고 이걸로 주기 싫을 때 뭐 달에서 쏴 올렸다, 뭐 달의 표면에서 그다음 뭐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인 곳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근사값이 10이잖아.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지. 이거 중력 가속도. 그냥 이거는 여담이야. 그냥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 지금 이게 운동 상황을 물리적으로 한번 볼까? 지면이 이렇게 있잖아.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공을 이렇게 올렸다며. 그럼 이 공은 무슨 힘을 받겠어? 중력을 받겠지. 지면 방향으로. 이 중력을 받는데 이 중력의 가속도 크기가 9.8m/s, 즉 근사값 10에 근사값 10 정도가 되거든. 잘 보면 이 위치에 대한 식이죠. 25t-5t 제곱. 이거 한 번 미분해봐요. 한 번 미분해보면 25-5t, 아니 10t 이렇게 됐죠. 10t. 이게 속도죠. 한 번 더 미분해봐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10 나오죠. 이게 얘 때문에 그래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서.
내가 위로 움직이는 거, 높이가 지금, 높이를 x라고 봤으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 아래로 가면 작아지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거로 10만큼의 크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 다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뭐 친구가 물어보고 하면은 친구가, 물론 물어보는 친구가 있겠냐마는 혹시나 물어보면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한번 아는 척 좀 해보세요. 자, 1번 보니까 공을 던져 올린 지 1초 후와 3초 후에 속도를 각각 구해보래요. 1초 후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높이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가 어떻게 나와요? 25 마이너스 10t로 나와요. 그럼 여기 1초 후니까 t가 1일 때인 거예요. 대입하면 돼요. 그럼 15 나오죠. 3초 후니까 t가 3일 때예요.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5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까?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속도는 음액값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음액값입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세요. 2번. 2번을 잘 보면 여러분 2번이 요거 이해만 해놓으면 요거 어차피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대로.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까지의 시간과 그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면에서 여러분이 공을 위로 쐈어요. 공을 위로 쏘면 공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걸 잘 생각해 보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공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봤다고 봤을 때 처음에 좀 빨리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시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쭉 올라가는 게 처음엔 쭉쭉쭉 올라가다 나중엔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질 거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높은 곳에 도달했으면 속도가 방향을 바꿨잖아. 속도가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즉 속도가 0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밑에 풀이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최고 높이에서 공의 속도는 0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식이 아까 미분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25 마이너스 10t가 나왔었잖니. 얘가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아라. t가 어디를 찾아라? 2분의 5를 찾아라. 그럼 t가 2분의 5일 때를 찾아주면 거기가 언제다? 속도가 0인 곳. 거기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곳. 이런 뜻이고 그럼 t가 2분의 5일 때 뭐를 찾으래? 그때 높이 구해보라 그랬죠? 원래 있던 이 높이에 대한 수식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하시면 답이 얻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다 얻어놨는데 이제 계산은 좀 귀찮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일단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안 나온다라고는 말 못해요. 많이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는 간혹 나오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무당이 아니라서 제가 100%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이걸 100% 맞추는 건 무당이거나 아니면은 돈 주고 학교에서 문제 빼온 사람일 확률이 커요. 자, 예제 6번을 볼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수직선 위를 움직이네요. 즉 좌우 운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자,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아래쪽으로 갈 땐 미분이다.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하여. 요것만 기억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점 P에 시각 T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네요. 위치가 나와 있네요.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위치에 대한 식이 X로서 나와 있습니다. 뭐 XT라고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XT 이렇게 함수식을 좀 빌려서 쓸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12T네. T세제곱 마이너스 12T. 자, 그러면은 속도에 대한 식 VT 한 번 미분했겠지. 3T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겠죠. 가속도 엑셀레이션 자, 한 번 더 미분했겠죠. 6T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이 이 수식을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거든.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해라. 즉 t3이라고 하는 식을 vt와 at에다 각각 대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입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대입은 안 하겠고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건 뭐 계산 못하는가 봐요. 뭐 그런 높아심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2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밑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간이다 라고 필기해 놓으세요.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시각. 시각과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시각은 순간을 의미하는 거고 시간은 그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라고 하면 이건 시간이 되고요. 10시 10분이라고 얘기했을 땐 시각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시 10분 정각 이렇게 하면 시각이에요. 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니까 속도의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 즉 속도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가 속도 그래프 그릴 때 맨날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시간은 음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속도에 대한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요. 실제로는 이 부분은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곡시점은 0,-11을 가지며 됐죠? 그럼 얘가 0 되는 데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인 곳이니까 t가 언제일 때? 2일 때겠죠. 마이너스 1 때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음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2에서 즉 잘 볼게요. 맨 처음에 속도의 그래프는 마이너스였다. 그 다음 플러스가 됐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출발하자마자 이 물체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지? 음의 방향으로, 즉 앞을 제가 오른쪽이라고 하고 뒤라고 하는 방향을 왼쪽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원점 출발한 물체가 맨 처음에 2초 동안은 뒤로만 움직입니다. 이해됐죠? 제가 시계열로 적을게. 이렇게 뒤로만 움직여요. t가 2초가 딱 되죠? t가 2초가 딱 되면 그때부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초 이후 양수가 됐잖아요. 부호가.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시각은 t는 2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뭘 한번 풀어볼 거냐면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운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6-3번을 같이 한번 볼 건데 6-3번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 일단 좀 다른 노트에다 따로 뜰 테니까 문제 좀 읽고 있어 봐요. 수업 집중하고 있죠? 문제 좀 읽고 있으면은 제가 딱 떠가지고 설명을 좀 조금은 길게 하지 싶어서.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즉, 여기가 출발지라고 칠게요. 여기가 출발. 자동차 A, B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A고요. 자동차 B라고 칩시다. 얘는 뭐 A니까 아우디라고 할까? 얘는 B니까 벤츠라고 합시다. 벤츠가 E 맞나? E 맞죠? 모르겠다. 여튼 아우디랑 벤츠가 한 대씩 서 있는데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아, 직선 도로가 이렇게 쭉 있고요.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어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물론 나중엔 수학적으로 다시 살필 건데. 자, t초 동안 자동차 A, 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지고, 그러면은 A의 위치를 제가 AT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FT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움직이는 거는 GT라고 또 주어져 있다네요. 그럼 얘들이 가조건을 보니까 T가 20인 상황이죠. 이게 T가 20인 상황. T가 20인 상황에서 니들 둘이 움직인 거리가 같아졌네요. 즉 20초 후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초 후에 아우디랑 벤츠가 똑같은 위치에 와 있을 거예요. 20초 후에. 뭐 일종의 드래그레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드래그레이스 뭔 줄 알아요? 출발해요. 단거리 달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 조건을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10과 30 사이에 10초랑 30초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10초랑 30초 사이에는 F'T보단 G'T가 크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생각을 해야 돼. 10초랑 30초 사이일 때 F'T, 즉 이 아우디 차량의 속도인데 G'T, 즉 벤츠의 속도죠. 벤츠가 더 빠르대. 10초랑 30초 사이에. 알았지? 10초랑 30초 사이에 어떻게 니가 더 빠르지?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20초 후에 니들이 똑같은 위치에 도달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0초 정도 있을 때, 일단은 얘네들이 뒤로는 안 간다 그랬어요.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그럼 10초 때 속도가 누가 더 빨랐느냐? 벤츠가 더 빨랐어요. 그리고 10초부터 30초 사이 계속 벤츠가 더 빨라요. 그럼 10초일 때는 아우디가 앞에 있겠니? 벤츠가 앞에 있겠니?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10초일 때 아우디가 여기 있으면 10초일 때 벤츠는 그 뒤에 있었을 거예요. 왜? 20초 때 니들이 똑같은 위치에 와야 되거든? 근데 10초부터 30초 사이까지 벤츠가 훨씬 빠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오는 동안 벤츠는 더 빨리 달리니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동일하게 10초 동안. 이해됐지? 그럼 30초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 얘보다 얘가 더 빨랐다며. 얘는 그럼 여기서도 20초에서도 얘가 속도가 더 빠른데 30초 되면은 뭐 아우디가 이쯤 왔으면은 벤츠는 이쯤 가 있겠네요. 더 빨랐거든 얘가. 그럼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다고 물리적으로. 그럼 제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 T가 10과 30 사이에 두 자동차 A, B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골라보려 했는데 1번 아우디가 벤츠보다 항상 앞서 있다? 아니에요. 20초일 때 똑같다 그랬으니까 20초 이후로는 벤츠가 더 속도가 빠르면 더 앞으로 갈 거예요. 이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서 있지 않아요. 2번 벤츠가 항상 아우디보다 앞에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초부터 20초 사이에서는 벤츠가 뒤에 있어야 돼요. 아우디가 뭐 초반 가속이 빨랐나 봐. 3번 아우디랑 벤츠가 있는데 아우디가 벤츠를 한번 추월한다?
아니죠. 벤츠가 아우디를 추월하죠, 지금은. 틀렸죠. 4번. 벤츠랑 아우디, 벤츠가 아우디를 한번 추월한다. 이게 맞네요. 그죠? 4번이 맞네요. 됐죠? 5번. 아니요. 다시 추월 못해요. 얘가 더 빠르다니까요. 이해돼요, 이거? 이걸 수학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래프 그리셔야 되거든? 자, 위치에 대한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아우디의 거리가 FT라 그랬고 벤츠의 거리가 GT라 그랬어. 그렇지? 아, 벤츠라고 하지 BMW로 걸 거 그랬나? 자, 그러면 니들이 20초일 때 여기가 시간입니다. 20초가 됐을 때는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즉 FT라는 그래프를 이게 좀 그래프 그리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아우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게. 계속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였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FT라고 치겠습니다. 자, 제가 GT를 한번 그려볼까요? GT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20일 때는 이 지점을 지나는 건 맞아요. 근데 10초 때까지는 10초 때부터 이제 아우디보다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라고요? 미분한 거라 그랬지? 그 미분한 거가 얘가 더 크다며 10초부터 20초, 30초 사이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의 대소 관계가 얘가 더 크다며.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습니까? 크다라고 돼 있죠. 즉 10초일 때 이 녀석의 기울기 보이죠? 얘보다 GT의 기울기가 더 클 거예요. 기울기가 얘보다 더 클 거예요. 더 큰데 여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GT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계속 얘보다 계속 커요. 계속 커요. 그럼 30이 이쯤 있으면은 벤츠가 이 앞에 가 있잖아 지금. 얘가 GT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F를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렸기 때문에 물론 말의 뜻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답이 4번인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습니까? 요즘은 벤츠가 더 좋습니다. 옛날에도 벤츠가 더 좋았어요. 아우디보다. 벤츠 사세요. 벤츠. 알았죠? 아버지가 혹시 아우디 살까 벤츠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벤츠 사라고 말씀드리세요. 물론 전 BMW 살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40분 컷 다 돼가는구나. 제가 설명만 잠깐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디 있니, 이거?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거 나오는데,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물리입니다. 아이고, 물리량이에요, 물리량. 다 물리량이에요. 알았죠? 물리량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은 물리량, 즉 길이, 넓이, 부피 다 물리량이잖아요. 이 물리량을 뭐에 대한 식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키워드냐.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읽어봤자 어차피 뭐 변화율이면 미분하겠다 이 뜻이 다예요. 알았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된다? 시간에 대한 함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작성해 주셔야 돼. 뭐를?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말이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작성을 해야 돼. 그 말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자는 얘기냐? 그럼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작성이 돼 있는 거에 변화율을 봐라. 변화율 보라고 하면 미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뭐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문제를 쭉 풀 때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이거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뭔지를 봐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식만 잘 나오면 돼요. 어차피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니까 뭘 한다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작성된 넓이식, 길이식, 뭐 부피식 등등을 미분하면 변화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식 작성하는 거 보면 별거 없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39분, 40분이라고 치고 자 5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